안녕하세요. 파이콘 2021에서 발표를 진행하게 된 박선준입니다. 저는 메스프레소에서 AI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ML플로우를 이용한 머신러닝 실험부터 배포까지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합니다. 메스프레소에서는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ML플로우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관하여 소개드리고 간단히 실습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메스프레소에 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메스프레소는 콴다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콴다는 기술을 통한 교육 기회 평등이라는 비전과 함께 시작된 서비스입니다. 학생들이 모르는 문제를 찍으면 유사한 문제를 추천해 주거나 모르는 문제와 관련된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때 학생이 찍은 사진에서 글씨를 인식하는 기술이나 문제에서 개념을 추출하거나 개인화 서비스 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파이썬을 활용한 기술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펀다는 누적 다운로드 3,600만, 전 세계 20여 개국 MAU 1,000만 유저가 사용하는 서비스로 일평균 약 640만 개의 문제 사진이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국내 기준으로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되는 사진의 숫자가 2배가 업로드되고 있고 해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쌓이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머신러닝 서비스를 개발하고 더욱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고 실험되기 위한 과정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ML플로우 등을 활용한 파이썬 기술을 활용하여 실험을 진행하곤 합니다. 오늘의 발표 아젠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머신러닝 실험부터 배포를 ML플로우를 활용하여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저희 회사에서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 활용 사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후 ML플로우를 이용해서 실습을 하는 세션을 가지고 오늘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네, 머신러닝 프로젝트 일단 처음 어려움부터 좀 공유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머신러닝 프로젝트는 학습 코드뿐만 아니라 학습 데이터, 학습된 파라미터 등 다양한 결과를 관리해야 되는 프로젝트입니다. 따라서 머신러닝 프로젝트는 관리할 요소가 많은 태생적으로 복잡도가 높은 일입니다. 저희 경우 텐서보드 혹은 매트플로립을 이용해서 모델들을 트래킹하고 관리를 했었는데 이런 방식은 각각의 로컬 머신에서 관리되고 기록되어 있어서 유출되거나 분신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따라서 중앙에서 이 머신러닝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였고 이에 대한 하나의 솔루션으로 ML플로우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모델을 배포하는 것에 난이도가 있는데요. 초기 머신러닝 서비스를 이제 배포하기 위해선 이 배포라는 장벽을 넘어야지만 프로덕션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을 배포하는 과정의 어려움 때문에 실제 많은 회사에서 머신러닝 프로젝트가 프로덕션까지 가는데 발목을 잡히는 일이 많이 있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도 배포의 난이도를 좀 더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고민하던 중 ML플로우를 도입해서 배포의 난이도를 낮추는 것을 한번 시도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ML플로우의 기능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ML플로우는 트래킹과 프로젝트, 모델이라는 크게 세 가지 기능으로 나눠집니다. 트래킹은 실험에서 사용된 코드나 파라미터, 매트릭 등 실험에서 생산되는 모든 결과를 기록하고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는 각 실험을 재현 가능하도록 패키징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머신러닝, 학습된 머신러닝 모델을 패키징하고 서빙할 수 있는 표준화된 방법을 제공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 트래킹과 모델 기능을 활용하여 실험들을 기록하고 파라미터를 관리하며 학습된 모델을 저장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험에 관해서는 메이크 파일과 쉘 스크립트 같은 방법을 통해서 같이 관리하고 있는데 ML플로우에서는 트래킹과 모델 기능을 활용하여 저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ML플로우의 트래킹 기능부터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 ML플로우의 모델 기능을 설명드린 이후에 이것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ML플로우 트래킹 기능은 기본적으로 파라미터, 매트릭, 아티팩트, 태그 앤 노트라는 요소들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 각 요소들은 각 실험에 대해서 실험된 파라미터를 기록할 수 있고 실험에서 로스나 어큐러시 같은 시간이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서 변화하는 값을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학습된 모델을 저장하거나 아니면 학습 외에 또 로깅을 남겨야 하는 다양한 파일들을 로깅할 수 있는 아티팩트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각 실험을 유의미하게 분리할 수 있는 태그나 노트 같은 기능들을 제공해서 이런 ML플로우 UI 내에서 실험들을 관리하고 한눈에 볼 수 있는 구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L플로우 트래킹 기능을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간단한데요. 첫 번째로 트래킹 서버를 지정해서
그 트래킹 서버에 실험들을 각각 시작하고 매트릭을 로깅하거나 태그를 로깅하는 MLflow의 API를 활용하면 쉽게 이 트래킹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ML 트래킹 서버는 각 실험의 결과를 받아서 저장하고 관리하며 사용자를 위한 UI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저장하는 저장소는 트래킹 서버 외부의 데이터베이스나 스토리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SQLRK와 호환되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뭐 SQLite나 포스트그레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모델이 저장되는 웨이트나 뭐 아티팩트를 저장하기 위한 큰 공간으로서는 이제 아마존의 S3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 같은 외부의 저장소를 활용해서 이 모델을 기록을 저장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ML 트래킹 URI와 MP 서버를 이용해서 외부 데이터베이스와 외부 스토리지 서비스를 연동시켜서 우리가 실험한 기록을 기록하고 저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각 실험들을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은 한번 기록된 실험에 디테일하게 들어오면은 각 실험을 나타내는 유니크한 아이디, 런 아이디라는 것이 존재하고 해당 그 실험이 돌아갔던 기세 커밋 해시 아이디가 기록이 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기록을 한 노트를 작성함으로써 다른 동료 연구자들과 함께 이 실험에 대한 연구들을 기록해 놓을 수도 있고요. 이 모델, 저 같은 경우는 LTR이라는 Learning to Rank라는 프로젝트의 XGBoost 실험을 했을 때 사용했던 파라미터를 여기 기록해 두었는데 이 실험에서 사용됐던 파라미터를 기록할 수 있고 그 다음 이 실험이 진행됨에 따라서 모델의 성능이 개선이 될 텐데 로스 또는 어큐러시 등을 시간 흐름에 따라서 기록해 둘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실험이 어떤 태그를 가지는지, 뭐 릴리즈 버전은 어떤지, 아니면 이 실험의 특징적인 특징적인 요소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이 태깅을 통해서 기록해 둘 수도 있고요. 그다음 아티팩트 기능을 통해서 이 실험에 필요한 요소들을 여기 저장해 둘 수도 있습니다. 예시를 보면서 좀 더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매트릭 기능인데요. 텐서보드에서 자주 보시던 것 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델에 따라서 바뀌는 값들을 트래킹할 수 있습니다. 어큐러시나 로스 등 임의의 매트릭을 실험마다 관리할 수 있는데요. 매트릭의 개수는 저희가 원하는 만큼 각각의 키 밸류 값을 통해서 지정해 줄 수 있고 그 각 키와 밸류는 스텝에 따라서 시각화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은 지금 여기선 실험의 4가지를 비교했는데 다양한 실험관에서 어큐러시 혹은 로스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쉽게 비교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래킹 기능에 또 태그 기능도 있는데요. 이 실험에 대해서 이미 태그를 달아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에 이제 필터를 걸어서 원하는 실험을 찾고 그 실험들 간의 결과를 해석할 때 매우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요.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이 태그에 experiment랑 classifier라는 태그가 달려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search run이라는 기능에 제가 태그에 classifier가 logistic이라는 태그를 달린 모델만, 실험들만 이렇게 뽑아서 볼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태그를 통해서 필터를 건 다음 아까 매트릭 기능과 조합을 하면 각 실험에 대해서 비교 분석하는데 훨씬 용이하게 볼 수 있습니다. 네, MLflow 트래킹 마지막에 이제 태깅과 매트릭 기능을 이용해서 필터링을 걸면은 그 파라미터와 매트릭의 상관관계 분석도 가능한데요. 왼쪽 예시는 아까 실험에서 기록되었던 그 실험들을 바탕으로 각 실험의 파라미터와 그리고 정확도 간의 상관관계를 그려본 것입니다. 이는 어큐러시와 저희가 설정했던 XGBoost 모델의 파라미터인 column sample by tree라는 요소가 음의 상관관계에 있다는 걸 분석할 수 있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실험을 기록하고 추후에 이 실험들을 비교하여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데 이 기능들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티팩트 기능인데요. 키우 밸류로 저장되지 않는 어떤 실험에 필요한 요소들을 저장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티팩트로 저장할 수 있는 요소는 이미 어떤 파일이든지 저장할 수 있는데요. 이를테면 그 XGBoost의 피처 임포터스를 통해서 이 모델의 해석 가능성을 살펴보고 싶을 때 XGBoost의 피처 임포턴스 맵을 matplotlib로 그린 후에 이 png 파일을 로그 아티팩트를 통해서 해당 실험에 기록해 둠으로써 해당 실험의 매트릭과 파라미터 간의 관계 그리고
저희가 필요한 어떤 플롯들을 저장하여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소개드릴 기능은 MLflow의 모델이라는 기능인데요. 아까 트래킹 기능은 실험에 대한 밸류를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었다면, 어떤 값들을 저장할 수 있었다면, 모델은 이 모델을 실제로 저장하고 서빙 가능한 형태로 저장해두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시인데요. 사이킷런으로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을 돌린 뒤 MLflow를 통해서 모델을 저장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X는 이미 더미 데이터, Y도 이미 더미 데이터인데 fit을 통해서 이 모델을 학습시킨 이후에 실험을 설정하고 그 실험의 각 런을 실행한 다음 그 실험 결과를 이렇게 기록해 둘 수 있습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스코어를 계산하여 그 스코어를 매트릭에 기록해 둘 수도 있고, 사이클런 모델을 로깅하면서 이 모델을 S3에 저장해 둘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된 모델은 각각의 유니크 넘버 아이디와 함께 저장되는 형식을 가지고 저장이 되는데요. 이렇게 저장된 아티팩트 모델은 추후에 다시 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조금 더 이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머신러닝 프로젝트 어려움에 대해서 실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했었는데, 이런 의문점에 대해서 MLflow는 꽤 많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데이터를 이용했는지는 그 기록한 GitHub commit ID를 통해서 ETL 스크립트와 함께 관리할 수 있고요. 모델에 사용된 피처 같은 경우는 모델을 로깅할 때 그 피처를 같이 로깅해 놓음으로써, 그리고 파라미터나 실험 결과나 이런 학습된 버전이나 학습된 코드 같은 경우도 MLflow 로깅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MLflow를 이용하면은 이제 S3와 같은 외부 저장소에 일관되게 저장할 수 있고, 이런 로깅을 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게 실험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저희가 해결해야 되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모델을 배포하는 것이었는데요. 사용하는 프레임워크가 연구자마다 상이한데 배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이 배포된 모델을 버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까 설명드린 MLflow의 모델이라는 것을 활용하고자 했었는데요. MLflow 모델은 아까 슬라이드에서 본 것처럼 간단하게 모델을 로깅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저장된 모델은 크게 두 가지 플레이버로 저장이 되는데요. 하나는 케라스로 예시를 들자면 케라스의 네이티브한 그 오브젝트 타입으로 저장되는 케라스 플레이버가 존재할 수 있고요. 다음 파이썬 네이티브한 오브젝트로 저장되는 파이펑크 플레이버가 존재합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모델이 로깅이 되면은 이후에 MLflow API를 통해서 이 모델을 로드하고 프레딕션을 할 수 있는데요. MLflow는 케라스나 파이토치, 텐서플로우, 사이클런 등과 같은 다양한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네이티브한 저장 형식과 파이썬 플레이버로 저장한 두 가지의 포맷을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는 이제 다양한 프레임워크에서 일정한 방식으로 배포를 할 수 있고 인터페이스를 동일하게 가져가고 싶어서 이 각각의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파이펑크 방식으로 인퍼런스를 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이제 배포 파이프라인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이 방식은 그러니까 파이썬 플레이버로 저장된 MLflow 모델을 불러와서 프레딕션 하는 모델을 되게 간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네. 그래서 MLflow로 아까 저장된 모델 같은 경우는 모델 스키마와 함께 저장할 수 있는 이제 가이드 코드가 같이 UI에 보여지는데요. MLflow를 이제 임포트한 뒤에 아까 제가 ML 트래킹 서버에 S3를 외부 저장소로 지정했기 때문에 S3에 저장된 경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저장된 경로를 파이펑크 로드 모델을 통해서 로드를 하면은 프레딕션을 할 수 있는 이런 포맷으로 패키징이 되는 게 MLflow 모델이 가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MLflow는 다양한 프레임워크로 저장된 모델을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프레딕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패키징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키징 방법을 이용해서 서빙을 하는 것을 좀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그래서 MLflow가 제공하는 빌드 도커 기능을 통해서 이것을 좀 실행해 보았습니다.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모델이 패키징이 된다면 그것을 서빙하는 이제 서버가 필요할 텐데요. 이제 MLflow 모델이 제공하는 빌드 도커 기능은 플라스크 기반의 웹 서버를 그 도커 이미지화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MLflow 내부의 소스 코드인데요. 이 소스 코드를 잘 보면은 이제 플라스크로 앱을 하나 생성한 다음에
핀과 인보케이션이란 두 가지 엔드포인트를 제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엔드포인트는 헬스 체크를 위한 핀과 그 다음에 패키지된 모델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엔드포인트를 제공하는 인보케이션 두 가지 엔드포인트를 제공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그 소스 코드 안에서는 실제로 그 파이썬 플라스크 어플리케이션으로 감싸진 모델이 구니콘과 엔진엑스를 통해서 서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른쪽 소스 코드를 보고 빨간색을 보시면은 실제로 엔진엑스를 통해서 실행이 되고 구니콘을 통해서 플라스크 앱이 실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니콘 통해서 여기서 일하는 워커 개수를 조정해 줌으로써 조금 더 효과적인 서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ML플로우의 빌드 도커 기능을 활용해서 제가 플라스크 서버를 구성할 수 있고 그 플라스크 서버는 엔진엑스와 구니콘으로 구동되는 도커 이미지를 생성한다는 것을 ML플로우의 내부 소스 코드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ML플로우를 통해서 실험하고 저장하며 배포하는 것을 조금 더 자동화해 보기로 했었는데요. 이는 ML 엔지니어의 백그라운드가 소프트웨어보다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더 가깝기 때문에 배포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장벽이 있고 이 장벽을 조금이나마 더 낮추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으로써 더 빠르게 실험을 하고 테스트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고도화하고 더 효과적인 배포 방식을 고민하는 그런 사이클을 만들기 위해서 실험을 했던 모델을 빠르게 배포하고 자동적으로 배포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오른쪽의 그림과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최근 쿠버네티스로 인프라를 옮기고 있는데 꽤 오래 전에 이어져 오던 오래 전부터 엘라스틱 빈스톡을 이용해서 많은 서비스들을 배포하고 있어서 엘라스틱 빈스톡을 이용한 배포 파이프라인이 이미 구축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배포 파이프라인을 최대한 활용하여서 ML플로우와 통합하는 파이프라인을 구성하였는데요. 그래서 이 과정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소개를 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는 한 레포지토리에 각 연구자들이 각 자기의 실험 결과를 커밋을 해서 업로드를 해둡니다. 그러면 아까 ML플로우를 활용해서 ML 트래킹 서버에 실험에 대한 파라미터와 로스 값, 성능 등을 기록해두고 동시에 모델을 패키징해서 올려둘 수 있습니다. 그럼 패키징된 서버는 ML플로우를 통해서 S3에 패키징이 되어 저장이 되죠. 그 다음 이 패키징된 모델을 배포하기 위해선 젠킨스를 좀 활용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배포를 하는 것이 좀 더 좋을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GitHub을 통해서 트리거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GitHub에 태그를 달아서 어떤 이벤트를 트리거하는 방식을 통해 젠킨스를 액티베이트 하는데요. GitHub에 각 실험이 관리되는 유니크한 런 아이디와 그 프로젝트가 어디 저장되어 있는지 그리고 엘라스틱 빈스톡 환경 어디에 배포할 건지를 달아서 태그를 달아주면은 이것을 파싱하여 젠킨스가 해당 저장된 모델을 S3에서 당겨와서 그 당겨온 모델을 기반으로 컨테이너를 빌드하고 그 빌드된 컨테이너를 바탕으로 ECR에서 엘라스틱 빈스톡에 그 이미지를 당겨와서 디플로이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엘라스틱 빈스톡을 통해서 디플로이가 되는 것을 젠킨스가 관리를 하는데요. 엘라스틱 빈스톡이라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로드 밸런싱 기능을 제공하고 다음 애플리케이션 버전 관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매트릭 기능이나 로드 밸런싱, 그 다음에 버전 관리 등을 활용할 수 있어서 이것을 활용해서 배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쪽 오른쪽 상단에 가운데 정중앙에 있는 이 그림은 이제 엘라스틱 빈스톡을 이용해서 각각의 머신들이 복수계로 떠 있어서 로드 밸런싱을 하는 것을 나타내고 이곳은 저희가 아까 저장했었던 유니크 아이디별로 배포가 된 히스토리를 나타냅니다. 이것을 통해 각각이 배포된 환경과 버전을 기록하고 롤백하는 것들을 할 수 있었죠. 마지막으로 젠킨스가 트리거한 배포가 끝난 다음에는 ML플로우의 각 모델이 어떤 버전으로 배포가 되었는지를 기록하는 요청을 ML플로우를 통해서 기록하고 각 모델 실험마다 이제 빌드된 ECR 이미지를 태그를 통해서 달아놓도록 하여 배포가 완료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배포된 버전이 엘라스틱 빈스톡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동시에 MLflow를 통해서 관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 문제 추천이나 이런 다른 어떤 머신러닝 서비스에 빠르게 머신러닝 서비스를 붙이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모델을 배포하는 것에 대한 난이도도 MLflow를 통해서 모델을 패키징하고 그 패키징된 거를 서빙 가능한 도커와 이미지로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동화하기 위하여 젠킨스와 GitHub을 연동시켜서 자동화하는 방식으로 AWS의 매니지드 서비스인 엘라스틱 빈스톡을 이용해서 모델을 배포하고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용하는 프레임워크가 연구자마다 다르지만 MLflow를 통해서 인터페이스를 통일했고 이 배포된 모델의 버전 관리는 빈스톡과 MLflow의 유니크 아이디를 통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MLflow를 사용하여서 실제 서비스에서 실험에서 배포를 어떻게 했는지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제 실습을 통해서 트래킹 서버를 설정하고 S3와 연동하는 법, 그리고 임의의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커스터마이즈된 모델을 MLflow에 기록하고 그것을 도커 이미지화해서 실행시켜 보는 것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단 트래킹 서버를 시작해야 되는데요. 트래킹 서버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MLflow 설치한 이후 서버, 백엔드 스토리지 URI에 플라스크, SQL 케미와 호환되는 데이터베이스 형식을 여기 지정해주고 그 다음 모델이나 큰 용량이 들어갈 아티팩트가 저장된 장소는 S3나 뭐 구글 클라우드에서 저장한 스토리지 서비스 등 다른 서비스들을 지정해 줌으로써 트래킹 서버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정해 놓지 않으면은 이 트래킹 서버가 돌아가는 로컬 환경에 저장이 되죠. 그래서 트래킹 서버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런 방식, 여기와 같이 MLflow DB라고 하는 SQLite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되며 여기에서 필요한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트래킹 서버를 실행하고 났으니 이 트래킹 서버를 활용해서 실제로 로깅하는 것들을 해봐야 될 텐데요. 이 앞선 슬라이드에서 있는 예제들을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트래킹 서버를 제 로컬호스트 5000번에 방금 띄워놨으니 실험을 하나 생성하고 2개 실험을 해서 그 실험을 태그와 파라미터와 아티팩트를 한번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티팩트는 PNG 파일로서 PNG 파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임의의 파일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랙이라는 걸 진행하고 나면은 로컬호스트 5000번에 파이콘 2021이라는 실험이 하나 생성된 것과 2개 실험이 기록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파라미터나 매트릭이나 태그가 기록되고 아티팩트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서 시각화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저희가 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실험에 대한 비교에 대한 것인데요. 아까 제일 첫 번째에서 실험에서 각각의 파라미터와 매트릭과 아티팩트를 기록하는 것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많은 실험들을 돌리고 10개 실험을 돌리고 그 실험마다 매트릭을 스텝별로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포룹을 돌면서 실험을 제가 10개를 진행을 했고 각각의 실험마다 스텝을 돌면서 매트릭을 저장을 했었는데요. 여기서 몇 개 실험을 좀 비교해 보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컴페어라는 이제 체크를 통해서 컴페어를 하게 되면은 아까 했던 실험에서 어떤 파라미터가 달라졌는지가 비교가 돼서 나오게 되는데요. 좀 더 많은 실험을 통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실험 10개를 이렇게 하면은 이 실험에 대한 파라미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여기서 체크할 수 있고 이제 시간에 따른 매트릭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스텝별로 볼 수 있습니다. 스텝과 각 실험별로 이렇게 볼 수 있죠. 뭐 라멜 라인 스무딩도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예전에 텐서보드에서 했던 것들을 많이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 실험마다 스캐터 플롯을 그려볼 수 있는데요. 어떤 매트릭 M과 뭐 러닝 레이트, 넘 레이어 같은 이런 파라미터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건 제가 의도적으로 좀 이메일 값을 넣은 건데 이렇게 Y축에는 매트릭을 넣고 X축에는 파라미터를 넣어서 이 두 개의 상관관계 분석을 할 수 있고 그것을 이제 매트릭 이런 식으로 저희가 원하는 조건으로 필터를 걸어서 실험들을 비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런 태그 기능과 컴페어 기능 그리고 로그 기능을 잘 사용을 한다면 실험을 많이 진행한 이후에 그 진행된 실험에서 이 사이트를 추출하는데 MLflow를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랙 기능에서 소개드릴 기능은 3번 기능은 실험 로깅된 실험을 코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소개드릴 수 있는데요. 각 실험에 대해서 매트릭을 내림차 순으로 정렬해서 뽑거나 혹은 태그에서 S 릴리즈가 RC가 포함된 형식의 태그를 가진 것들을 필터링하여서 이렇게 추출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스크립트를 실행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원하는 조건의 실험들을 필터링하거나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코드를 통해서 실험을 조회하고 뭔가 자동화하는 것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실험의 리포팅을 좀 더 자동화한다거나 할 때 코드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MLflow 트래킹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소개드릴 기능은 트레인 기능인데 아까 트레인과 이제 커스텀 모델을 통해서 MLflow 모델 기능을 통해 모델을 MLflow에 로깅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 이제 예제 코드인데요. 이런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은 사이클론으로 학습하고 그다음 실험을 시작해서 스코어를 기록하고 모델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 스크립트를 돌리게 되면 모델이 학습이 되고 그다음 그 모델이 이 런 아이디에 저장이 되었다는 걸 체크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방금 사이클론으로 학습된 이 모델이 여기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아까 시작할 때 했던 S3 버킷, 즉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S3 버킷의 1번 실험에 유니크 아이디로 저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Lflow 그 트래킹 서버가 어떻게 나중에 어떤 이유로 중단이 되어도 이 실험 결과들은 S3에 계속 남게 되는 것이고 이 모델은 MLflow UI를 통해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MLflow에 모델됐던 이 MLflow에 이제 S3 패스를 여기 넣어줌으로써 이 모델을 로드하고 프레딕션 할 수 있는 코드의 가이드가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레인 모델을 통해서 사이클런으로 학습된 모델을 기록하고 저장해 둘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MLflow는 그 프레임워크랑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모델을 저장할 수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 좀 소개를 드리고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스텀 모델인데요. MLflow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양한 플레이버가 존재하는데 파이썬 펑션을 활용하면은 커스터마이즈를 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MLflow 파이펑크를 임포트한 이후에 MLflow 파이펑크 파이썬 모델을 상속받아서 predict 메소드와 로드 메소드 필요한 경우 로드 메소드를
오버라이드 해주면은 이 모델을 특정한 형식으로 패키징하여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로깅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n을 받아서 그 n을 각 콜럼에서 n 값만큼 더해주는 것을 리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모델을 패키징할 때 임의의 어떤 파일, 제가 뭐 NLP 같은 경우는 복합 파일 같은 경우가 필요할 수 있거나 뭐 다른 있던 임의의 파일이 필요할 수 있겠죠. 프레딕션을 할 때. 그 임의의 파일을 artifact라는 인자에 받아서 그 패스와 사용할 이름을 넣어주고 같이 패키징을 해준다면은 실제로 프레딕션 당시에 이때 저장했던 아티팩트 파일을 불러와서 프레딕션 레벨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necessary 파일을 불러와서 do something을 한 이후 프레딕션 레벨에서 어떤 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커스터마이즈하게 이걸 사용했을 때 보통 모델의 웨이트라든지 필요한 것들을 여기 넣어줘서 로드하고 그 로드된 클래스를 바탕으로 프레딕션을 하게 만드는 형태로 이 커스터마이즈한 모델을 만들 수 있고 이는 프레임워크에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단순하게 n을 받아서 지금 여기 n이 5인데 5만큼 더해주는 모델일 텐데요. 그 모델을 아까와 같은 형식으로 저장을 해서 로그를 남겨주면은 이와 같은 형태로 아까 저장했었던 아티팩트와 함께 necessary 파일과 함께 이 모델이 S3에 저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을 다운받아서 서빙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모델이 저장하는 방식을 설명드렸다면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도커화 시키는 것과 그걸 이제 추론하는 것을 해볼 텐데요. 가장 간단하게는 MLflow에 이제 build docker라는 커맨드 라인 툴을 사용하셔서 S3에 저장된 실험 번호와 각각의 실험에 대한 유니크 런 아이디를 통해서 build docker를 해주시면은 제가 미리 좀 해놨는데요. 이런 식으로 서버블한 어떤 클래스가 나오게 됩니다. 서버블한 이미지가 나오게 되고요. 이 서버블한 이미지를 런하게 되면은 그 플라스크 서버가 떠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저장했던 아까 커스텀 모델이라면 그것이 이제 로드가 되어서 프레딕션 할 수 있는 형태가 되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네이티브한 빌드 도커 커맨드에 필요 없는 요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도커 파일을 조금 더 커스터마이즈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구니콘으로 그러니까 유니콘다를 통해서 가상 환경을 액티베이트하고 구니콘을 통해서 서버를 키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베이스 이미지를 좀 바꾸거나 좀 다른 설정들을 더 넣는 것을 원해서 그 빌드 도커에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커스터마이즈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S3에서 데이터를 받아오고 저희 커스터마이즈한 도커 이미지를 통해서 도커 빌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빌드된 이미지가 커스텀 도커 이미지인데요. 결국 MLflow 내부의 어떤 기능들을 조금 더 덜어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커런 커스텀 이미지 이것을 실행시켜 주게 되면 실제로 8080 서버에 이제 서비스가 뜨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8080 서버에 핑을 날리면 200이 잘 돌아오고 인보케이션을 날리면 아까 5를 더하는 모델이니 A 컬럼, B 컬럼, C 컬럼에 대해서 5씩 더해진 값들이 반환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커 이미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로깅했던 모델을 서빙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실습은 아까 보여드린 것과 같이 MLflow 트래킹 서버를 열고 그것을 통해서 실험들을 기록하고 모델을 로깅하며 그다음 모델을 패키징하여서 나중에 다시 리트리브 할 수 있는 형태로 저장하는 것을 실습해 보았습니다. 또한 도커 파일을 그 MLflow를 통해서 빌드하여 그것을 실행하였을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돌아오는 것까지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이고요.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